부하 변동에 따른 전압 강화 및 선로 손실 분석 발표를 맡은 순실대학교 전기공학부 캡돌 전기조의 강신호라고 합니다. 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론에서는 분산전원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성과 국내외 분산전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루고요. 본론에서는 모의 배정 계통 구성, 실험 결과 분석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분산전원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RE100이나 탄소 중립 같은 정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증가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들은 분산 전원으로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출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부하의 전압과 주파수가 변동이 되고요. 이는 계통의 불안정, 고장, 그리고 전력 품질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연료별 에너지 수요 예측입니다.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2030년에는 약 1.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분산전원 운용 현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분산전원이 일으키는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 IEEE 1547-2018의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룰 21이라는 계통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경우에는 룰 14H라는 계통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경북 상주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건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로서 설비 용량이 약 6.17MW 규모입니다. 지상 태양광 발전소와 달리 수상 태양광 발전은 토목공사와 기반공사가 불필요하고 수온에 의한 냉각 효과, 산란광에 의해 발전량이 10%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분산전원을 계통에 연계하고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나 대용량의 부하 같은 경우에 계통이 연계되면 이제 계통의 전압과 전류가 변화하는데요. 저희 조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계통도가 바로 저희 조가 실험한 모의 배정 계통입니다. 맨 오른쪽 전원에서 주 변압기를 거쳐서 2선 선로를 지나서 각각의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형태인데요. 저희 조는 이 노란색 색칠되어 있는 부하에 변동을 주었습니다. 부하의 종류에는 전류 부하, 저항 부하, 전력 부하가 있고요. 전류 부하는 0A, 2A, 4A, 6A, 저항 부하는 0옴, 40옴, 20옴, 10옴, 전력 부하는 0W, 200W, 400W, 600W로 부하 용량을 점점 늘려가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은 전류 부하의 경우입니다. 위쪽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전원 측 전압이고요.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부하 측 전압입니다. 부하 용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부하 측 전압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원 측 전압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에 확인은 되지 않지만 수치상으로는 전압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류 그래프입니다. 위쪽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전원 측 전류 그래프이고요.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바로 부하 측 전류 그래프입니다. 부하 측 전류가 2A, 4A, 6A 늘어나면서 전원 측의 전류가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항 부하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이 전원 측 전압, 아래측이 부하 측 전압이고요. 부하의 저항이 40옴, 25옴, 10옴으로 내려가면 부하 용량은 늘어나는 거겠죠. 부하 용량이 늘어나면서 부하단의 전압의 크기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류 그래프입니다. 부하 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부하 측의 전류가 점점 늘어나고 따라서 전원 측의 전류가 점점 늘어나는 것 또한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부하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200W, 400W, 600W 전력 부하 용량을 늘려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부하 측 전압이 점점 낮아지는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류 그래프 또한 200W, 400W, 600W 늘려가면서 부하단의 전류가 늘어나면
전원측의 전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결과 분석입니다. 저희는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전압 강화와 손실 전력량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고압 회전 선로의 경우 전압 강화 델타 V는 K 곱하기 I 곱하기 Z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K는 단선일 경우 2, 3상 3선식일 경우 루트 3, 3상 4선식일 경우 1이고요. I는 선로에 흐르는 전류, Z는 임피던스입니다. 실험 결과에서 보았다시피 부하가 증가하면 선로 전류 I가 증가하였고, I가 증가하면 전압 강화의 폭이 증가한다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실 전력량입니다. 손실 전력량 WC는 H 곱하기 R 곱하기 I 제곱 곱하기 T로 구할 수 있는데요. H는 손실 계수, R은 선로 저항, 그다음 I는 선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 그다음 T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하가 증가하였을 때 I가 증가하였고, 이는 I의 제곱을 비례해서 손실 전력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부하 증가 시 전원측 전압이 감소하고 전류가 증가하고, 선로 전류가 증가하고 부하 측 전압이 감소하는 것을 결과를 확인하였고, 계산을 통해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선로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압 강화와 선로 손실이 증가하면은 계통 운영에 있어서는 신뢰성과 경제성 그리고 안정성을 저하시키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꼭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고요. 이렇게 부하 변동에 따른 전압 강화와 선로 손실을 분석을 토대로 저희는 이제 무효 전력 공급 장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스마트 인버터 연결을 통해서 전압 강화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조는 이렇게 이런 기기들과 장치가 계통에 연결되었을 때의 부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추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